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책 보는 모습은 설정이었습니다. 네. 자,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거창하게 새해 목표라기보다, 그냥 새해, 예전보다 좀 더 책을 많이 읽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새해 첫날부터 서점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책도 좀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책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좋은 책 있으시면은 저한테 소개도 좀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혹시나 또 안 보는 책 있으시면은 좀 보내주십시오. 예, 제가 깨끗하게 읽고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오프로드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계시고, 변함없이 그 오프로드와 오지에서 그 힐링을 느끼시면서 그 오프로드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 한 가지 어떤 조언이랄까, 아니면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있어서 촬영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험로를 주행을 하는 것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그 차량의 트러블,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을 100% 예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다 예측할 수는 없으나 또 다 예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차량의 튜닝과 점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을 대비한 장비,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이런 시절에는 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순서로서 그 오프로드 차량의 하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점검 방법,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죠. 교환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내 차량을 이렇게 스스로가 좀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과 미션이라든가 이런 중요 파트들은 여러분들께서 자가 정비 또는 자가 점검을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체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시고, 오프로드 라이프를 즐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체입니다, 하체. 근데 이 하체는 우리나라 차량들의 특성상 리어는 크게 이렇게 많이 관심 가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프런트는 이제 조향이 되고 회전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런트 같은 경우에는 하체의 유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가 있으신데, 물론 이런 자가 점검하는 부분들이 싫다 그러시면 업체 이렇게 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그 노지를 다니시는 분들이 사소한 모든 것들을 보험이라든가 업체에 의존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게 프론트 하체 점검하는 방법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하체 유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량을 리프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샵에 있으니까 편리상 이렇게 리프트를 이용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하실 것 같으면은 바닥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바닥에서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리프팅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그런 점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리프트를 좀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량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프론트 하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암과 중간에 프레임 그리고 암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대부분 이 중앙 부분이 프레임이기 때문에 저기를 들어 올리면은 사실 편합니다. 편하게 들 수 있긴 한데, 중앙 부분을 들어 올리게 되면 앞바퀴의 하체의 유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리프팅을 어디다 해야 되냐. 자, 암의 끝부분, 최대한 끝부분에다가 리프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중앙 부분을 리프팅을 하게 되면, 자, 보시죠. 바퀴가 밑으로 쭉 처지면서 암이 끝까지 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우리 순전 차량에 달려 있는 어퍼암과 로암의 그 볼은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각도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오프로드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2인치 이상 다 리프트업이 다 되어 있죠, 그죠? 1인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인치 그 기본이니까요. 이런 차량들은 이미 그 하체의 볼이 그 꺾일 수 있는 각도를 이미 한계치를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프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퍼암 볼과 로암 볼에 유격이 발생되어 있는데 각도가 꺾이면서 그 유격까지도 눌려버리는 바람에 바퀴를 흔들어서 그 유격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데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 놓으시면은 리프팅을 하게 되면은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저 끝부분을 리프팅을 해야 되고, 저도 지금 리프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끝부분에 자동차용 잭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측면을 들어 올리셔도 안 돼요. 이 서스펜션이 밑으로 쭉 끝까지 처지지 않게 하는 위치에다가 리프팅을 하셔야 된다. 자, 제가 다시 리프팅 해볼게요. 자, 요렇게 끝부분을 리프팅을 하고 이제 바퀴 유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프팅이 된 다음 바퀴를 상단과 하단, 그리고 앞쪽과 뒤쪽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유격을 확인해 볼 건데, 이렇게 잡고 까딱까딱 하듯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을 주시면 안 되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흔들면 차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는 마치 이 바퀴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냥 걸려 있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만 힘을 주면은 흔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흔들릴 만큼 바퀴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흔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힘을 빼고 유격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만 흔들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흔들었을 때는 전혀 유격이 없습니다. 없고, 자, 앞뒤로 흔들어 볼게요. 자, 앞뒤로 흔들었을 때 지금 힘을 빼고 흔들었지만 움직이는 거 아마 보이시죠, 그죠? 자, 유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차량이 제가 제 차량의 유격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하는 김에 이제 이런 촬영을 이제 하는 거라서, 자, 이렇게 유격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과 하단을 가지고 흔들었을 때 유격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상단에 마운팅이 되어 있는 어퍼암 볼과 하단에 마운팅이 되어 있는 로암 볼, 그리고 그 점과 점을 연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킹핀 각이라고 하는 회전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두 부분에서 유격이 발생했다 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부에서 부싱에서도 유격이 발생될 수 있지만 어차피 어퍼암을 교환하게 되면은 동시에 교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단 하단, 그리고 앞뒤로 흔들었을 때 유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오무기에 붙어 있는 볼엔드 또는 오무기와 그 자체 혹은 허브 베어링 이런 곳에서 유격이 발생되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흔들어 주면서 내부를 보게 되면 어디에서 유격이 발생되었는지 육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근데 이 정도도 간단하지 않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간단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유격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조치, 이제 교환을 하고 수리를 하고 필러 얼레먼트 조정하는 이런 과정들은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안 맞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뜯어서 그 차에 들어가 있는 볼 세 가지, 일반 차량들은 보통 5군데, 근데 우리 차들은 지금 전류에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테벨링크가 볼 타입이 아니라 부신 타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3군데를 확인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분리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퍼암이고 어퍼암의 볼 부분. 자, 이곳은 부싱이에요. 양쪽은.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로암의 볼 부분. 뒤쪽으로는 부싱이죠. 자, 여기는 볼엔드. 여기도 볼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회전하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런 볼이라는 부품인데, 그 나머지 부싱을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그러면 그 부싱보다 볼이 항상 먼저 나가거든요. 항상. 그래서 볼을 따로 교환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볼과 부싱은 같이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싱 부분들은 굳이 점검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특별한 차종, 제 차처럼 이제 구형 차종들은 이제 볼을 따로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부싱을 따로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바퀴를 흔들어서 아까 대충 유기를 확인을 했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체를 분리를 해서 자, 볼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 볼이라는 것은 방향 없이 다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회전도 가능하고 아래 위에 상하 다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 이 볼이 신품일 때, 새거일 때는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지 않을 만큼 빡빡하게 되었습니다. 빡빡하게. 그러다가 지금처럼 손으로 만지면 걸렁걸렁하게 되어 있다가 이것마저 지나게 되면은 이 내부에서 공이 유격이 생겨서 끄덕끄덕 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힘을 받으면은 뽑혀버리는 거죠. 통째로 이렇게 바퀴가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자, 처음에 바퀴를 돌려서 바퀴를 흔들어서 유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막상 빼고 보니까, 자 보세요, 어퍼한 볼. 자, 이 정도면요 지금 현재 유격이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조금만 큰 힘을 받아버리면 뽑힐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교환을 진행하는 걸로 하면 되고, 자, 신품 볼게요. 신품을 보면 손으로 움직이게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빡빡하다는 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오무게 볼엔드. 자, 움직이지 않을 만큼 빡빡하죠. 자, 이런 게 바로 신품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이든 들이든 강이든 바다든 상관없이 외부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힘든 그런 위치에서 오늘 보여드린 이런 어퍼암이나 로암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엄청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갑도 완전히 그냥 헐렁헐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모래나 머드 이런 데 차가 빠져서 그것을 그냥 끄집어내는 정도의 군안, 이 정도는 쉬운 거죠.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어프암, 로암 브랜드가 망가지게 되면 이 바퀴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프암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바퀴가 바깥쪽으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요. 로암 볼이 터지게 되면은 바퀴가 안쪽으로 주저앉아 버려요. 주저앉으면서 각종 암들을 다 손상시켜 버려요. 망가뜨린다는 얘기죠. 브랜드가 터지게 되면은 핸들이 여러분 돌아가지가 않아요. 단순히 빠져서 군원한다 이런 개념 아니겠죠, 그죠? 빠진 차는 그냥 꺼내면 되는 거예요. 윈치를 쓰든 뭐든 꺼내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런 망가진 차들은요, 현장에서 보험이 오겠습니까? 뭐 누가 오겠습니까? 현장에서 수리를 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게 되면은 뭐 카센터 사장님이라든가 누군가 일당 주면서 섭외를 해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요 세 가지 볼 위치만 요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교환, 그리고 이렇게 빼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즉각적인 교환,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 자체도 힘드니까 1년마다 무조건 그냥 갈아버리는 얘기.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곤란한 상황 겪지 않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힐링이 되는 그런 오프로드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 차에서 지금 발견된 이런 유격과 발견되지 않았으나 뜯어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된 부품들 이제 교환 작업을 다 진행을 하고 마지막 휠 얼라이먼트까지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후에 휠 얼라이먼트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격 있는 부분을 수리를 완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휠 얼라이먼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협력업체로 방문했습니다. 휠 얼라이먼트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부품을 원래는 교환을 하면은 보는 게 좋긴 한데 일반적인 그런 이제 고속주행하는 승용차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부품 교환 정도는 얼라이먼트를 보지 않으셔도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휠 얼라이먼트를 본 후에 오프로드 코스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미 이제 그 데이터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크게 얼라이먼트에 이제 목매실 필요는 없긴 한데, 하지만 필요 없다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가끔씩 뭐 1년에 한 번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퍼함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기 때문에 그냥 교환한 김에 그냥 얼라이먼트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만은 휠 얼라이먼트보다는 타이어의 위치 교환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타이어의 적당한 공기압, 일반 승용차와 다른 공기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이제 위치 교환과 타이어 공기압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장이 지금 도로 깔아서 지금 촬영하기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샵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촬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는 실내 매장이라서 실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그 추운 줄 몰랐는데 아까 얼라이먼트를 보러 갔더니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촬영 힘들더라고요. 자, 일단 휠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얼라이먼트 보러 가시면 아마 업체들이 튜닝되어 있는 차들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
그 샵에서부터 저는 얼레멘트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20년 이상 봐왔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봐드릴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얼레멘트를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샵 이전한 다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또 여러분들께 그걸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일단은 샵을 그 얼레멘트 보러 가시게 되면 아마 튜닝 차들을 좀 잘 안 보려고 할 건데 그냥 순정 데이터대로 봐달라고 그러세요. 봐달라고 그러고, 순정차랑 좀 다른 것이 이제 그 스러스트 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차량의 진행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것인데, 원래는 제로입니다. 0.00인데, 그 이제 후륜 차량의 특성상 그 회전 토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 우측으로 이제 틀어주는 게 좋긴 한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 작업한 다음에 그 메모를 해서, 자, 요거 메모 보여주면서 얼리멘트를 보러 가세요, 이렇게 많이 보내드렸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조금 전에 그 제가 얼리멘트 봤던 그곳이 이제 그 원래 하던 그 지정업체를 안 가고 이제 다시 지정한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튜닝 차량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레멘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가시면 제가 이미 거기에 대한 소스를 이미 줘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오늘 영상은 제가 예전에 그 다른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살짝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확장해서 촬영한 영상인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토미님 말씀처럼 1년마다 한 번씩 이걸 싹 다 바꾸려고 하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던데, 오늘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오프로드라는 취미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취미입니다. 토미가 이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오프로드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프로드라는 그 모토 아래 최적화된 튜닝, 최소한이 아니라 그 최적화된 그 튜닝을 여러분들께 그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차량에 직접 작업도 해드리고 그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오프로드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극복하셔야 되는 산이라 생각하시고, 하지만 그 오프로드, 그 오지 라이프를 즐기시게 되면 그런 부분보다 더 큰 힐링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또한 오프로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번 영상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차량 관리에 관한 내용들 좀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엔진 오일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미였습니다.